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정말로 강력한 수단인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하는 거는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안 하면 그럼 너는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 밟기 비슷한 충성 표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강경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못 내고 문제가 많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도 저기 찍을 수는 없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를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정당화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대비될 수 있는 유연성, 어떤 민생에 관계된 거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주당은 작년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 지방선거 참패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 위선적 뭐 등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정치적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빨간색으로 다 뒤범벅을 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호각성하고 개과천선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헛발질, 국민의힘의 내분, 싸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 땅에는 오히려 당내의 강성그룹들이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는 물론 한국 정치에 개과천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거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사실 의석 180석 가진 사람들이 저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에요. 해임안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은 통과시키죠. 100번 통과시키죠. 하지만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기껏 해봤자 반대밖에는 못 쓰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열이 될 대로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수박이니 뭐니 난 수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용어들로 판이 날려져 있고 민주당도 180석 가지고서 고작 한다는 게 무슨 표절 안 되게 하는 거. 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